4월 보니까 행사가 있네요. 4월 언제야? 4월 14일 날 목요일 날 아침 8시 반서부터 야 일찍 일어나야겠다. 또 9시 반에 하는데 네. 뭐 8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파이어 아이 데이라고 이게 저희 이제 한국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최신 기술 제품도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공격의 트렌드라든가 네. 아니면 도움되실 만한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매년 이제 그 행사를 했었고요. 네네. 그게 이름이 이제 파이어 아이 데이라고 한국에서 원래 한국 지사에서 먼저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홍보가 잘 되고 각광을 받으니까 네. 본사에서 예, 전 세계 다 해 똑같이 그래서 예,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라고 이제 이름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오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파이어 데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사로는 저희 회사의 이제 CTO 기술을 총괄을 네. 하고 있는 그레이 서머스가 와서 발표해 줄 텐데 그레디도 출신이 이제 실은 이제 맨디안트 컨설팅 출신이기도 네네. 해서 네. 뭐 침해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격자들의 특성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해야 된다든지 네네. 아까 이제 우리 이전 회사가 탭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 식의 전반의 줄거리를 기획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사전 등록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사전 등록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빨리 네네. 해주십시오. 네. 네, 한국 풀 버전. 외우고 싶네요. fireeye.kr. 네. 여기 가면 바로 있습니까? 네, 메인 페이지에 네네네.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한글판. 네, 한글판. 네, 지금 한번 다운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받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영님, 탭은 그렇다면 일종의 SIEM인가요?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넷 NX 파워의 라이센스 게임을 설치된 것인죠?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현재는 탭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AWS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심을 구매하시면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아서 막 룰셋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네. 저희가 기본 룰셋을 다 제공을 해드리는 네. 어드밴스드 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서영주님, 인텔리전스에서 시비리티 어세스먼트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 제가 네네네. 말씀드릴까요? 어세스먼트 하는 것보다는 인텔리전스 중요한 게 아까 다른 분도 질문이 있었는데 인텔리전스. 네. 그 인텔리전스가 중요한 거에 뭐 경중보다는요. 인텔리전스는 다 중요합니다. 실은 이게 좀 외람되지만 네. 거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툴. 어떤 공격에 툴을 썼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냐. 네네. 누구냐 규정돼야 되고요. 네. 그들이 어떤 툴을 썼느냐. 네. 어떤 기법을 쓰느냐. 어떤 명령을 쓰느냐. 네. 아니면 데이터를 가져갈 때 어느 위치에 아카이빙 하느냐. 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정보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고 저희가 보는 관점의 인텔리전스는 그런 정보들이 모여있는 네. 정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악성 코드가 있다면 악성 코드 MD5 값도 제공을 하는데 네. 그 안에는 실제 악성 코드가 드롭돼서 뭐 레지스트리에 인젝션 되고 파일 라이팅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 절차 네네. 이 정보까지 다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거를 저희는 컨텐츠 글로만 제공드리는 게 아니라 IOC라고 네. 예, 인디게이트 오브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 네. XML 체계의 데이터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질문들 보니까 이제 인텔리전스 질문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파이어아이에서도 이제 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 대한 네. 뭔가 이렇게 구체화된 네. 비저블한 뭔가를 좀 더 제시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자 그다음에 박지환님 탭은 이상 조작을 판단하려면 탭에서 기존의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석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탭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이벤트들을 코렐레이션 해주는 것도 합니다만 네. 그게 그 과정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어아이에서 약 한 2,000개 정도의 프리 디파인된 인텔리전스 룰을 넣어놨습니다. 네네네. 이 인텔리전스 룰이라는 거는 네. 기존에 알고 계신 패턴이 아니고요. 네. 맨디안트의 컨설턴트들이 실제 침해 조사에 나가서 침해 징표를 찾아낼 때 네네네. 그때 사용하는 룰셋들이 네. 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탭에다가 기존의 보안 장비나 PC의 로그를 올리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게 침해 징표에 맞는다 아닌다도 이제 판단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네.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네네. 기존의 패턴에 대해서도 탐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서인범님, 역설적이게도 최근 글로벌에서도 보안 전문 업체도 해킹을 당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공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비기술적 취약점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인지요? 그 글로벌 회사들 뭐 이렇게 최근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할 때도 라우터 장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어디 있는지 아실 거고요. 네네. 예. 그 문제는 그 글로벌 그러니까 보안 업체들도 그 실제로 이제 사람이 솔루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취약성, 사람에 대한 취약성도 하나 있는 거고, 네네. 이제 코딩을 할 때 실수하는 것들, 아니면 원래 쓰는 이제 OS나 이런 것들의 취약성들이 내재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이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보안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패치를 하고 외국 밴더 같은 경우 저희 회사도 포함해서 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알립니다. 고객들한테 네네. 빨리 조치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저희 안타깝게도 한국 내에서는 이제 그런 걸 보안업체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네. 예, 좀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님, 최근 IoT 환경에서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부채널 공격, IoT를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엔 너무 저용량, 저전력, 엔드포인트의 경우에 방어 전력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이제 현재 이제 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HX라고 해서 현재는 윈도우나 맥 기반의 PC에만 이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에이전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연내 아마 연말쯤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리눅스 기반에 이제 이렇게 설치되도록 이제 디자인될 예정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IoT의 대부분 이제 인베디드 리눅스로 이제 운영 체제를 대부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리눅스 기반의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함께 네네.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로드맵이 있는 상태지만 현재는 이제 아직은 이제 PC 기반으로 PC나 모바일 기반으로 네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박명환님, 내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회사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모니터링의 사례 및 아키텍트 신뢰를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정보 흐름 속에서 어느 포인트에 솔루션을 배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일단 먼저 어디에 넣어야 될지에 대한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주요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부서들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 세그먼트 되어 있는 환경하에서 그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먼저 고기를 보호하는 네네.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디펜스 오브 DB라는 전략이 이렇게 군사 용어로는 이제 네네. 다계층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방화벽 하나 놓고 다 안전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방화벽 IPS 있고 그다음에 네네. 저희 제품 있고 그다음에 안티바이러스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때 네트워크단도 네.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 플러스 저희 같은 차세대 시스템 같이 쓰셔서 강화를 시키시고요. 네네네. 밑으로는 이제 내부를 봐야 되는데 내부에는 이제 백신 불명이 필요합니다. 그거 그대로 쓰시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HX라고 해서 네. 엔드 포인트 이상 행위를 잡아내고 쿼런틴 해주고 하는 그런 솔루션. 그걸 이제 같이 배치시키시고 그거를 저희 탭이라고 하는 곳 함께 모아서 네네. 전체 상황관계를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만들면 좋겠다라고 네네.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 권한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여러 경계를 갈수록 이런 게 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논리적인 경계도. 특히 이제 네. 내부에서 내부 네. 사용자하고 서버하고 있는 이 구간은 필수적으로 음. 모니터링 해주셔야 된다. 네트워크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고 네네. PC단에 PC도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스태프가 이 두 분 전문가분들 그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뭐 지원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님, 분산된 데이터 센터의 경우 특정 노드 구축을 통해서 각 센터의 효과적인 APT 감지 차단 솔루션 구축이 가능할까요?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서버팜이 들어가 있는 구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 전무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네. 웹해킹 방법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요즘은 네. 사실은 서버를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취약점은 많지만 권한은 높은 네네. 내부 PC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언급하신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용자를 포함한 상태의
뭐 본사 지사 이런 거를 의미하시는 거라면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모니터링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김종환님, 윈도우 말고 다른 운영체제에도 apt 공격이 됩니까? 리눅스와 유닉스. 네, 가능합니다. 네네. 네, 특히 뭐 맥이나 이런 것들도 사례도 있고요. 예. 김태식님, 윈도우 지속성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공격을 한 다음에 또다시 침입을 하려고 한다면 구축해 놓은 백도어를 이용할 것 같은데요. 이런 백도어나 꿀단지 등을 이용해서 역으로 침입자를 추적해서 색출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하겠죠. 근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법적인 문제에 이제 결부되기 때문에. 아,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원능구님께서 사이버 땅굴 대박이라고. 네. 네네. 그다음에 장신호님,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기 파악해서 근원 차단을 위한 정보 보안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국내 기업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게 인력 양성 과정에 제가 지능 기부하는 형태로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재능 기부가 재능, 아니라. 예, 재능이 지능 기부. 오케이. 야, 지능 기부 처음 들어본다. 이 재능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드리는 네, 거니까. 오케이.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도 강의 많이 나가고 이제 얼마 전에도 찾아왔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릴게요. 윈도우즈 네트워크 기본부터 하시는 겁니다. 네. 가장 기본부터. 아. 예, 뭐 악성 코드 분석을 하겠다, 포렌식을 하겠다, 리버싱 하겠다가 네네. 아니고요. 이 OS, 파일 시스템 구조, 네. 그다음 네트워크의 TCP/IP 네네. 이런 거부터 이게 기초가 단단하면 우에는 네네.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유정근님, 대내적으로 보안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서 물리적인 방화벽 외에 내부 시스템 점검도 수시하고 있는데요. 직원 개개인의 휴대전기나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침입은 대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건 이제 정책적인 것과 솔루션을 네. 이제 함께 꼭 이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보안을 강화한다는 거는 업무의 생산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항상 두 개가 이제 공존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제어하시는 것도 한번 방법을 꼭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요, 나중에 한 일주일 뒤쯤에 저희 토카이티 사이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 토카이티라고 유튜브에 토카이티 온에어 치시면 그동안 방송된 것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박명환님, 어떤 분들은 지금 랜섬웨어가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폭풍 전야 현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랜섬웨어는 이제 진화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벌이가 된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 탐지하는 방법이 나오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작년 클리앙 사태처럼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접근하면 랜섬웨어가 다운로드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썼는데 이제 요번에 로키 랜섬웨어처럼 이메일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이메일을 웹과 혼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좀 진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정섭님, 로키 랜섬웨어 공격 형태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메일을 발송해서 감염시키는데 이때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유해 여부를 파이어 장비는 탐지할 수 있는지요? 처음 파일이 수신되었을 경우 해당 파일은 언노운 파일일 텐데 노운 파일로 변화되겠지만요. 첫 언노운 파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요?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꼭 대응을 하는데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건이라는 게 다 저 이메일로 인입되는 단에서 JS 파일을 탐지한 건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상머신에서 JS 파일을 실행시킨 다음에요. JS 파일이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를 시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거를 실제 열어줘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뒤에 행위를 보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실제 밖에 열어주지는 않지만 얘가 이제 열려 있다고, 밖에 연결돼 있다고 악성 코드가 착각하도록 만들고요. 저희가 가짜 악성 코드를 걔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행위가 계속 지속되도록 해서 얘가 이제 어떤 악성 행위를 추가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메일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두정님, 취약점 점검 모의 해킹보다 왜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야 하는 건지 구체로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현재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악성 코드 자체가 한번 떨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침해 사고의 현장에 있었을 때 악성 코드가 침해된 서버에서 발견되는 건 40%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미 공격 당했다고 가정하자라는 게 네. 저희가 평균을 내봤을 때 네. 들어가 보면 네. 무지 오래되거나 우리가 발견 못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걸 가정을 하자. 이영희님,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유지보수 업체도 영세하다 보니까 큰 위법성을 저질러도 두 손 두 발 놓아버리면 방법이 없는데 네. 제재 방법이 없을까요? 제재가 뭐 생태계를 같이 끓여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강상원님, 패치 전에 공개하는 방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하는데 업체마다 약간의 텀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안 제품이 여러 회사마다 따로 두는 게 유리할까요? 그 보안 제품이 여러 회사마다 따로 두는 게 유리할까요? 요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네요. 여튼 그 다계층으로 놓는 것도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회사에 적절한 제일 맞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네네.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같은 유형을 대응하는 거는 저는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백신을 A 회사라는 걸 쓰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네트워크단에서 다른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APT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네. 분리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를 쓰게 되면 보통 똑같은 엔진을 쓸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건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재훈님, 말씀하신 대로 정밀검사 등의 일련의 예방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전문가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이미 이제 통신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 기관들까지는 실제로 제재는 법으로 해서 제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네네.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이지영님, 파이어아이에서 직접 관제 시스템을 운영, 컨설팅을 어느 기간 정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제품 구매 시 컨설팅 지원도 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파스라고 하는 관제 컨설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 시 컨설팅 지원은 별도 구매이십니다. 네네. 자, 노재명님, 해킹 차단도 중요하지만 해킹된 후 복구도 지원해 주는지요? 네, 실제 침해 사고에서 저희가 조사하는 걸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복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자가 다시 공격을 못하도록 여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 목표로 침해 사고 조사하기 때문에 복구에 대한 거를 당연히 지원해 드립니다. 도인화님, 협력업체를 통한 대기업 침투 방식이나 기타 해외 사례들을 많이 접해본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경쟁사 입찰 자료가 유출되어서 입찰이 조작되거나 담합을 유도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 사례는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알지만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면 네. 또 이게 막 짐작이 되고 뭐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그냥 많이 알려진 사례지만 뒷이야기 모르실 만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도 사실은 그 내부 데이터 센터에 그 항온항습기 유지하는 보수하는 업체를 그래요? 통해서 오. 이제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몇 년 전에 유명했던 그 RSA CQID 해킹된 사건도 사실은 RSA를 해킹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RSA의 CQID를 해킹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로키드 마틴을 해킹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알려진 사례들 위주로 생각해 보시는데, 국내에도 말씀은 저희가 드릴 수 없지만 죄송합니다. 엄청 많다. 엄청 많다. 네, 네. 네. 그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네네.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택님, 파이어에이 생각할 때 이런 회사나 기관에서는 꼭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는지요? 단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일까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미 그 필요성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도 있었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중요한 정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 대기업이나 국가기관들하고 거래를 안 하고서 유지되는 회사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자기가 공격 루트로 자기 회사가 쓰이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거래가 끊긴다든지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비즈니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꼭 그 어디라고 말할 거 없이 네.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인원님, 물리적 망분리와 외부 저장 매체 원천 차단만이 해답일까요? 이러면 안전할까요?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네, 물리적 망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외부 저장 매체 원천 차단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네네. 실제 하시다 보면 업무 때문에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트러스트 관계의 유지 보수나 이런 원격 관리 때문에 가끔 열려 있는 곳들이 있고 제가 이제 이것도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국에 이제 그 ICS라고 해서 그 전력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인데 완벽하게 망분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과거에 망분리하기 이전에 시스템이 네트워크 외부의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었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홍콩으로 넘어갔고 네네. 홍콩에서 다시 또 침해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인데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냐? 네네. 예. 자, 그다음에 김재용님, 내부 통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NX 장비로 대응이 가능할지요? NX 장비는 아까 저희 전무님이 설명하신 그 여러 가지 해킹 단계 중에요. 최초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단계를 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최초의 거점이 확보되고 이게 해커의 서버와 통신하는 단계를 잡아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트래픽을 그 저희가 NX가 이렇게 잡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지영님, SSL 트래픽에 포함된 악성 코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SSL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표준화된 네트워크의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장비뿐만 아니고요. 어떤 보안 장비도 중간에 이걸 암호화를 풀어서 볼 수 있는 장비는 없고요. 그래서 SSL을 암호화, 복호화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네네. 그런 SSL 복호화 장비가 별도로 설치가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네. 이거는 파이어아이뿐만 아니고 모든 장비가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자, 윤두정님, 파이어아이의 NX의 IPS 기능이 가상 머신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상 머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요? 그 가상 머신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파이어아이 NX의 IPS 기능 중에서 이제 IPS가 이벤트를 띄운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용자 PC에 관련된 위협이 뜨면은 그거를 이제 NX 가상 머신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저희 그 장비를 써보신 분들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고객사에서 확인을 해보면 가상 머신의 오탑률이 한 달 정도 통계를 해보면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가상 머신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네. 최대 저희가 한 장비, 한 어플라이언스에서 최대 한 192개까지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재숙님은 그 지금 그 차세대 IPS가 좋긴 좋지만 이것이 NX 장비에 부하를 안 주는지 네. 최용님도 똑같은 질문하셨는데요. 네네. IPS 기능은 이제 별도 엔진으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파이어아이가 NX가 제공하던 그 성능의 부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주영님 질문. 정지영님, 전 현재 운영하는 인프라에 NX 네트워크 경계에 도입했을 때 기존 도입한 정보보호 시스템과의 운영 연계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심처럼 이벤트 로그 연동 지원, NX의 자체 관리 모듈 처리, 방화벽 IPS 등과 API 벡터 연계 지원 중 구축하여 이벤트 연계 처리한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세 가지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NX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장비를 팔고 하나의 장비에서 모든 게 된다라고 절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장비가 기존에 들어가서 기존의 보안 장비들과 시너지를 내서 더 강력한 보안을 구축하도록 하는 거를 항상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M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NX 장비가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심의 이벤트를 보내드리고 저희가 보통 그 장비를 납품할 때 들어가서 심에서 NX에 어떤 것들을 더 우선순위를 놓고 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방화벽 IPS가 있으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립니다. 물론 그 방화벽이나 IPS 벤더에 따라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심동아님,
관리자나 전문가도 스미싱이나 피싱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한 습관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요? 어렵네요. 네. 그 실제 공격으로 보면은 이제 IT 담당자를 노리는 이메일 공격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 담당자들이 그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제하는 것보다 그 얘기했던 것들 먼저 솔선수를 지키는 거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창희님, 파워 패키지인데 왜 라이센스가 3개월인가요? 예. 저희가 이거 다 무상으로 네. 1년 내에 제공해드리면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는 아시는 것처럼 네. 사용하는 것만큼 이제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무상 3개월을 제공해드립니다 했지만 사실은 3개월 동안의 그 클라우드 비용을 네네. 저희가 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도현님, CC 인증 여부와 국내 제품 도입 시 가장 먼저 알아보고 선별해야 하는 보안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CC 인증은 저희가 현재 저희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장 먼저 알아보고 선별해야 되는 보안 부분이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그냥 유추해서 APT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사의 레퍼런스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규건님, NX 장비로 웹서버를 보호할 경우 웹쉘 설치 공격으로부터 방어 가능한지요? 요거는 좀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만 드리면 웹쉘에 대한 룰셋은 저희가 이제 로드맵으로 해서 2분기 정도에 NX에 추가될 예정입니다만 NX는 기본적으로 서버를 보호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창희님, NX 시리즈가 탐지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탐지가 되지 않고 침투에 성공한 경우 NX는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네. NX를 이제 만약에 우회해서 이제 어떤 악성 코드가 이제 침투를 한다라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X는 이제 NX 자체로는 거기에서 이제 그 악성 코드가 발생시키는 CNC 콜백 패턴들을 이제 탐지를 하는 것이 1차적인 방어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항상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저희 전무님이 얘기하신 그런 2차적인 대응을 위해서 그 PC단의 HX라든지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연계를 얼만큼 잘 만드냐에 따라서 설령 한 장비가 놓치더라도 바로바로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준호님, 랜섬웨어의 패턴 또한 생성자의 고유한 성향이 반영될 텐데 방어 체계인 탐지 기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발되는지요? 네. 결국 100% 탐지 및 예방이 불가능한 게 아닌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저희가 보안 회사들이 100%라는 말은 저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보안 제품도 이제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장 그 잘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뭐냐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광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제품을 선택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코어 기술이 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태호님 레드팀 네네. 서비스. 자, 윤태호님께서 네네. 파이어의 레드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예, 레드팀 뭐, 군대 갔다 오셨으면 청군, 홍군 안 되지는 이렇게 훈련하셨을 텐데요. 레드팀이 공격자고 그다음에 블루팀이 이제 실제 수비자, 관제 하는 그 네네. 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실제 공격을 할 때 가능성을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격을 했던 그 기법과 패턴과 툴을 그대로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이석주님, 대규모의 공격, 특히 디도스 방어 및 APT 방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은 있는지요? 작업 업체에서는 너무 많은 장비 투자가 낭비가 아닐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디도스는 저희가 이제 방어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PT 쪽 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마 PD님도 잘 아실 만한 이제 F5랑 저희가 굉장히 전략적인 네네. 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5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대규모 디도스를 막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 APT를 막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F5와 저희 장비를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대규모 디도스는 F5 장비가 이제 막아주고 아, 또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APT 공격을 막아주는 그래서
중요한 건 F5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파이어아이가 적극적이라는 네.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NX 장비 자체만 생각하지 말고 네. 도입할 때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 아니면 기존의 어떤 다른 이제 보안 어떤 체계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같이 이제 여기 전문가들하고 같이 맞습니다. 논의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를 네. 더 사서 네. 기존에 있던 것과 플러스 1, 플러스 2가 돼야지 네네 그렇죠. 하나를 했는데 그냥 뭐 이게 그냥 두 개 합쳐도 0이 되면은 네네네. 그거는 이제 아무리 좋은 장비도 그렇죠. 그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유진호님, 소기업 환경에서 보안 전략을 세울 경우 정책과 솔루션을 금액 대비 효율성, ROI를 높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뭐 기본적인 방화벽이나 IPS는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네. 저희가 규모에 맞게 제가 해드리는 일이 이제 이러한 것들인데요. 이제 규모에 맞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에 우리 회사가 어떤 앱에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네네. 만약에 이제 단순하게 정보만 오고 가는 건지 아니면 네네. 실제 내도 자료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방화벽 IPS가 있으시니까요. 네네. 거꾸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방화벽의 아웃바운드 정책 아마 열려 있으시면 방화벽 아웃바운드를 일단 막고 필요한가 하면 열어주시는 거를 뭐 먼저 제안을 뭐 보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네. IPS도 네. 룰 투닝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네. 자, 그다음에 강현우님께서 파이어 교육 일정이 따로 있는지요? 파이어아이는 그 지금 연간 5회 정도 이제 그 파트너들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위에 어떤 분이 답을 주셨는데 네네. 파트너만 들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고객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비용은 있습니다만 3일 교육에 네. 뭐 한 15만 원 정도 네. 있고 또 그 중에 한 90%는 환급이 되기 때문에 네. 거의 크게 비용적인 부담은 없으신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재명, 윤두정, 박명환, 정주영, 김창희님. 네,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샤오미 보조 배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이어아이가 2014년도에 컨설팅 전문 업체 맨디안트를 인수해서 현재는 이제 맨디안트가 파이어아이 회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인 그러니까 APT 전문 솔루션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파이어아이와 실제 침해 사고를 기반으로 한 조사 기법을 갖고 있는 이제 맨디안트, 그다음에 콘텐츠를 갖고 있는 맨디안트. 네. 최근에 또 인텔리전스 회사를 하나 더 인수해서 네네. 전체적인 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디안트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침해 사고에 의심이 되시거나 아니면 뭔가 궁금하거나 이러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보안의 우선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항상 APT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나랑 상관없고 이제 뜬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네네. 투자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정말 발생을 하면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런 보안에 대한 대비, 특히 APT에 대한 방어 네. 이걸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꼭 대비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에서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